1시간에 걸쳐서 토론을 했고 그런 경륜과 경험을 많이 중시를 했고요. 시대 정신에 좀 맞출 수 있는 인물이 됐으면 좋겠다. 지금같이 어려운 시기에 혼자 어떤 리스크도 혼자 받게 되고 마이크도 원 마이크보다 투 마이크가 낫다. 그래서 원내대표와 비대위원장은 이렇게 분리 체제로 가는 게 좋겠다는. 우리 내부에서 하는 게 맞다는 게 대부분의 의견이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혼자서 할 경우에 아무래도 업무에 과부하가 걸리고 비대위원장이 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투톱으로 가는 게 맞다. 경험 많은 원내 인사가 투톱 체제로 당을 이끌어 갔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에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자, 국민의힘 지금 비대위원장을 누구로 뽑을 것인가 이거를 아직 결론을 못 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의원들끼리 계속 회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의원들이 많으니까 재선 의원, 3선 의원, 4선 의원, 선수별 의원들이 회의를 오늘 많이 열었거든요.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어제는 초선 의원 모임이 아마 있었죠. 근데 오늘은 재선 모임, 3선 의원 모임, 4선 의원 모임 이렇게 나왔는데 이런 얘기들이 나왔다고 그러죠. 원 마이크가 원 마이크보다 투 마이크가 낫다. 그러면은 한 명의 비대위원장이 아니라 두 명의 공동 비대위원장 이 뜻이죠. 삼선 의회에서는 표현만 달라요. 투톱으로 가는 게 맞다. 4선 의회 모임에서는 당내 인사로 추대하자. 지금까지 비대위원장 하면 외부 영입을 많이 했는데 이번엔 당내로 하자. 자, 그렇다면 원톱이 아닌 투톱. 그러니까 1인 비대위원장이 아닌 2인 공동 비대위원장. 이걸 말하는 걸까요, 지금? 자, 이 얘기 좀 해보겠는데 우선 이와 관련해서 오늘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기자로부터 질문받고 관련 설명을 좀 내놨어요. 들어보시죠. 비대위원장 인선 관련해서는 지금 전화하셨을까요? 아직 가닥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의견들이 있고 또 의견이 대립되고 있어서 저도 고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신한 원외 인사가 와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데 예, 이런저런 의견이 많아서 당 내외 인사를 가리지 않고 지금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얘기 좀 해보죠.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홍석준 전 의원. 네. 이 내용 좀 계속 지켜보고 계실 텐데 우선 가장 궁금한 게 1인 비대위원장이냐 2인 공동 비대위원장이냐 다른 표현으로 원톱이냐 투톱 체제냐 지금 어떻게 투톱으로 가닥을 잡았습니까? 지금 자꾸 얘기가 나오네요. 아니 근데 이제 원톱이라는 것은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까지 예. 겸하는 것은 이제 원톱이라 그러고 원톱이라고. 그다음에 이제 투톱은 뭡니까? 투톱은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는 원내대표만 하고 예. 비대위원장을 별도로 하자. 이게 그 이제 뜻입니까? 투톱입니다. 그러면은 한 명, 두 명이 아니라 예. 어. 왜냐하면 지금 저희 당원 당규의 원내대표가 유사시에는 임시 권한 대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어서 만약에 이제 적임자가 없으면 권성동 대표가 뭐 원톱 체제로 해도 좋겠다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이제 자막에 나온 것처럼 투톱 아까 봤던 화면 다시 한번 볼까요? 지금 선수별로 논의를 했는데 저런 얘기가 나왔다 그러거든요. 지금 네, 보시면 표현은 다르지만 원 마이크, 투 마이크, 그렇습니다. 투톱, 원톱 이런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마이크 원내대표가 같이 비대위원장 겸하는 것보다는 이제 투마이크 이제 비대위원장을 별도로 두는 것이 낫다는 그런 어떤 취지인데 근데 별도로 두더라도 이제 원외에서 할 거냐 아니면 원내에서 할 거냐 뭐 그런 것을 지금 선수별로 조선, 재선, 3선, 4선 계속해서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과정이고. 그럼 무게는 일단 얘기 나온 거 보니까 이른바 투톱 체제. 그러니까 권성동, 권한대, 원내대표는 그대로 자리가 있고 네.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있는 투톱 체제. 이쪽으로 그렇습니다. 가는 가닥은 잡은 겁니까? 예, 그런 식으로 이제 무게가 좀 중심이 좀 이동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내부 인사냐 외부 영입이냐 이것도 네. 가닥을 잡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내부라는 것은 현역뿐만 아니라 예. 이제 원내에 있는 예를 들면 뭐 원희룡 장관이라든지 이런 분까지 다 포함해서 이제 내부고요. 이런 어떤 당내 내부 그다음에 이제
외부 인사인데 외부 인사보다는 이제 내부 인사로 인사로. 예, 이제 가닥을 잡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원내대표들은 권성동 원내대표는 그대로 있고 뭐 같이 비대위원장 겸한 게 아니라 새로운 비대위원장 자리를 뽑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고 그리고 외부보다는 내부 인사로 비대위원장을 선출한 쪽으로 일단 잡았는데 그럼 그렇습니다. 궁금한 거는 어떤 인물이 지금 진지하게 거론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그동안은 뭐 세 가지 요건 일단 당의 사정을 잘 알면서 경륜도 있고 예. 특히 또 이런 어떤 비상 시국을 잘 수습을 하면서 대야 어떤 공격력, 전투력도 있는 분 이런 어떤 세 가지 방향을 이제 의총에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예. 뭐 그런 면에서 계속적으로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금 이제 의견을 지금 조율을 하고 의총장에서도 다양한 분들이 지금 현재 의견을 개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거론됐던 인물 중에서는 뭐 저는 안 합니다라고 고사했다라고 또 들리는 분들도 계시다 그래요 지금요 이미. 그게 좀 속보로 좀 들어왔나 본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희숙, 김재섭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제안 고사. 제안이 있었나 보죠? 고사라고 나오는 거 보니까요. 그럼 어떤 분이 권성동 원내대표가 제안을 한 걸까요? 지금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윤희숙 전 의원. 여권 고위 관계자 윤희숙 권성동 제안 고사. 권성동 원내대표가 제안했습니다만 고사했다. 하나 더 보죠. 자 그리고요 김재섭 다른 방법으로 헌신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젊은 비대위원장 이런 구상이 있었는데 그 대상자로 꼽힌 두 인물이 거절했다는 뜻이 되네요. 지금 속보로 나와서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일단 이렇습니다. 아직 모릅니다. 못 정하고 있어요 지금. 계속 논의에 의견 수렴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오늘 국회 한 상임위에서 여야 의원 간의 설전이 좀 벌어졌어요. 어떤 모습, 어떤 내용인지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은 분이 있습니다. 신동우 의원 얘기인데요. 한 보도에 따르면 12월 4일 0시 45분경 계엄 해제 표결을 앞둔 본회의장에 있었음이 사진으로 증명됐습니다. 하지만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후속 보도에 따르자면 본회의장에서 누군가 통화를 나눴다는 점도 있습니다. 신동우 의원이 헌정을 위협하는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행적에 대해 사실 확인도 없고 입장을 요구하는 언론사 취재에도 불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쯤 되면 진짜 막 나가자는 거죠. 언론의 취재에 응하지 않은 적 없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까지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일부 저희 당 의원들과도 통화를 했고 추경호 원내대표와도 통화를 해서 지금 이런 상황이니 본회의장으로 오시는 것이 좋겠다. 그런데 도대체 강유정 의원님 무슨 근거로 저런 말씀을 하시는 건지 제가 도대체 알 수가 없고요. 적어도 상대당 의원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가 있다면 저런 불확실한 말씀을 저렇게 막 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현영 전 의원님, 지금 저런 분위기를 보니까 민주당은 계속 저런 형태로 국민의힘 의원들을 압박을 하는 건가요? 그러면 저렇게 기회가 될 때마다? 실제로 18명의 국민의힘 의원이 표결에 참여를 했는데 18명. 그럼 나머지 90명은 그날 밤 어디서 무엇을 했는가에 대해서 국민들이 궁금해하실 수 있죠. 예. 그러면서 오늘 문체에서도 상임위가 사실은 열린 이유가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관광업계가 워낙에 침체되니까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논의이기 때문에 그 전에 강유정 의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제기를 한 것입니다. 사실은 그동안에 좀 보도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비상계엄 해제를 하는 데 있어서 신동욱 의원이 본회의장에 있었는데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과연 이분은 그러면 왜 참여하지 않았는가? 그걸 충분히 국민들에게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할 수 있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을 지적하면서 신동욱 의원이 발끈했죠. 근데 명쾌한 해석은 안 됐습니다. 왜 표결을 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설명을 안 했거든요. 본회의장에 있었던 건 인정을 하면서도 본인은 막아야 하는 게 계엄이라고 생각했다까지는 얘기했는데 왜 표결에는 응하지 않았는지 만약에 해제 표결을 했으면 보수 지지자들이나 아니면 극우 지지자들이 본인들한테 다시 화살로 돌아오거나 아니면 원성을 사게 되는 것이 두려워서 그런 건지 아니면 추경호 원내대표의 모종의 지시가 있었는지는 저희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명확하게 해소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더더욱이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해제 직전에 아직 150명 사지 않았다. 그래서 의결을 막아야 된다라는 군 지시가 있었다는 게 보고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본회의장에서의 의결 정족수가 안 되는 거를 누가 제보를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알고 있었냐. 이 부분이 아직 풀리지 않은 조사와 수사의 대상인 부분이거든요.
그때 신동욱 의원이 전화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보를 한 거 아니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명확하게 해명을 하면은 풀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더 설명을 내놔야 된다 이 말씀인데 홍석준 전원님 네. 이렇게 민주당 의원이 여당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상에서 공개적으로 이런 걸 질문하는 이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지금 비상시국에서 민주당의 행태를 보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어떤 기본을 지금 훼손하고 무시하는 발언을 지금 막 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자유민주주의 기본이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보통 사람들도 예를 들어서 뭐 누구에게 투표를 했는지 어떤 사상과 어떤 종교를 가지는 것에 대해서 뭐 말하고 싶지 않으면 말을 안 해도 관계가 없죠. 또는 말을 물어보면 안 된다고 통상 그러죠. 그럼 네. 말할 의무도 없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예. 민주당 행태를 보면 예를 들면 뭐 서영교 의원 같은 경우는 국무위원들 전부 다 일어서서 강제적으로 국민들에게 뭐 사과하라는 등 또 그 이런 어떤 표결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을 내란 동조자라든지 심지어 예. 강규정 의원처럼 같은 상임위에 있는 의원을 가지고 그렇게 입장 표명을 하라고 강제적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표현의 자유라든지 양심의 자유를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지금 민주당 의원들은 지금 현재 내란죄라고 그리고 대통령 내란죄 수개라고 딱 단정을 짓고 이렇게 하는데 예. 아니 지금 현재 수사가 막 진행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법치주의 가장 중요한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든지 이런 게 그러면 이재명 대표한테만 적용이 되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한테 적용이 안 되는 게 맞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예. 같은 동료 의원들에서 저런 식으로 막 몰아붙이고 하는 것은 이런 어떤 시국의 공포 분위기를 좀 조성하는 것에 저는 불과하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런 상황이 상임위가 열리고 될 때마다 계속 반복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일단 두 분 뭐 짧게 제가 이거 반복되면 이거 어떡합니까? 이런. 그러니까 이제 국회 운영이 진짜 엉망이 되는 거죠. 가장 기본적인 뭐 의원들 간의 어떤 신뢰 관계는 말할 것도 없고 이제 저런 식으로 이제 이해가 되면은 계속 끊임없는 어떤 공방. 그래서 민주당이 이제 원하는 것은 그런 식으로 통해서 어떤 공포 분위기 어떤 탄핵 어떤 전국에서의 예. 계속 분위기를 좀 몰아가려는 그런 좀 의도가 보입니다. 예, 신혜영 의원님. 실제로 의원들의 표결은 다 공개가 됩니다. 찬성했는지 반대했는지 예. 기권했는지가 다 공개가 되기 때문에 가장 치졸한 게 그 현장에 있으면서 아무것도 누르지 않는 겁니다. 예, 만약에 정말 자유민주주의고 표현의 자유가 있다 그러면 당당하게 비상계엄 해제하지 말아야 된다. 그럼 반대 누르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기권 누르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안 했다는 거는 본인이 국민의 대표로서의 의사 표현을 명확하게 하지 않은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국민의힘의 의원들의 모습의 단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는지, 현장에 있었으면서도 왜 누르지 않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의 권한 행사를 안 한 거에 대한 문제점은 당연히 지적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당당하시다면 그날의 행보에 대해서 본인이 얘기할 수 있다면 표현의 자유를 가지고 나는 이래서 본회의장에 가지 않았다. 또는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게 부당하다 생각했다.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데 국민의 눈치 보면서 사실 얘기 못하고 덮고 가자는 방식으로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먼저 지적받기 전에 자기의 의사를 당당하게 밝히시라라고 요구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입장 표명하세요. 무슨 질문하는 겁니까? 사과하세요. 뭐 이런 게 오늘 나타났습니다.